조선 말기 강원도 깊은 산골, 한 남자가 외딴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. 그 집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.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여인은 지금도 그 방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. 관직에서 물러난 윤상필은 강원도 산골에 조용히 살아갈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한 노파가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기와집 한 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. 겨울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. 첫눈이 오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윤상필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.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. 아이들조차 수군거렸습니다. 그 집에선 밤마다 누가 온대요. 눈 오는 날엔 불을 켜면 안 된대요. 윤상필은 귀신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. 귀신이 무서우면 산에 집 못 짓지.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처마 밑에서는 툭툭하는 소리가 났습니다. 그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습니다.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. 밤 11시가 되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. 석가래 위에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툭툭툭.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추워요. 불 켜주세요. 윤상필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. 하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문 앞에는 젖은 저고리 한 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매일 밤 11시가 되면 방의 구석구석에 흙 묻은 발자국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. 자세히 보니 그 발자국은 항상 안으로 들어온 자국만 존재했습니다. 겁이 난 윤상필은 인근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. 무당은 윤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. 그 집 아직도 사람이 들어가나 보군. 그 여자는 그 방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윤상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대체 그 여자가 누구란 말입니까? 무당은 숯을 태우며 말을 이었습니다. 그 집에는 원래 장사를 하던 상인이 살았습니다. 그가 첩을 들였는데 본처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 여인을 겨울에 작은 방에 가둬버렸습니다. 불도 이불도 없이 문을 잠가 놓았고 그 여자는 며칠을 울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첫눈이 오면 그 여자는 그 방을 다시 찾아옵니다.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날 밤엔 불을 켜지 마십시오. 그리고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. 그 여자가 방을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. 그리고 마침내 첫눈이 내리는 밤이 되었습니다. 윤상필은 무당의 말대로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. 11시 정각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. 여기 제 자리인데요. 왜 누가 제 자리에 누워 있나요? 추워요. 불 좀 켜주세요.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. 그녀의 숨소리는 싸늘했고 등 뒤에는 젖은 머리카락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윤상필은 눈도 감은 채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버텼습니다. 그리고 이내 방 안의 기운이 사라졌고 이불 위엔 머리카락 몇 가닥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윤상필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대신 해마다 그날이 오면 그녀를 위한 저고리 한 벌과 따뜻한 이불, 촛불 하나를 방 안에 준비해 둡니다.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. 누군가는 그 여자를 맞아줘야 합니다. 그래야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.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를 돌아갑니다. 그리고 최근 그 집에 잠시 머물렀던 나그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. 그 방엔 누군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. 이불은 축축했고 제 손등에는 머리카락이 닿아 있었습니다. 그 여인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그 방에서 죽었고 그 방을 다시 찾기 위해 매년 첫눈 오는 밤 다시 돌아옵니다. 그 집은 지금도 그 산 아래 조용히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.
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.